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인도 증시인데요.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 경제가 연 7%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증시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센섹스 지수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ETF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탈중국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인데 중국 경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엠스타그램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 인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상식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현재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는 어딜까요? 여러분 중국이 아니라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쳤다고 하고요. 자, 인도의 경제 성장률 못해도 7% 정도 나오게 되고 소비력, 구매력도요.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를 차지할 만큼 소비의 잠재력도 충분한 그런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맹현철 전 방갈루루 인도경영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진짜 인도 펀드, 인도 ETF 드신 분들은 요즘에 남몰래 웃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인도 주식시장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르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는 주식시장을 더 넘어선 인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인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해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인도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세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대한 규모의 국가가 성장세에 있다는 얘기는 네. 이 모멘텀을 가지고 한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네. 하나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본 지출이고요. 네. 정부가 먼저 자본 지출을 많이 늘리고 이후에 민간 기업들이 이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많이 늘어서 국가의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민간 소비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 중산층 이상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사지 못했던 물건들을 사는 심리도 있고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눌려 있었던 소비에 대한 보복 심리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거시적으로는 자본 지출과 그리고 민간 소비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에 대한 좀 저도 그렇고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도 하면은 일단은 막 빨래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소비력이 막 커지고 있다. 막 네네. 구매력 평가 기준 막 세계 3위다. 이게 잘 안 와 닿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냥 싼 인건비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천재들의 나라 네. 정말 소비력에 좀 채워지고 있는 거 맞나요? 인도 경제가? 실제로 뭘 보면 많이 느낄 수 네. 있냐면 대형 도시의 고급 쇼핑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릴라이언스 그룹이 하고 있는 뭐 월드 쇼핑몰이라는 크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래 부동산 개발 회사로 유명했던 피닉스 밀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네. 벵갈루루에 초대형 쇼핑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초대형 쇼핑몰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몰과 비교해서 더 작지도 않고요. 더 낙후되지도 않고요. 그런 수준으로 수준도, 굉장히 네. 높습니다. 네네. 드디어 소비의 나라로 또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주가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게 인도의 센섹스 지수인데 그냥 오릅니다. 그냥 오르고 있는 이제 이런 나라여서 인도 관련한 투자 상품들은 정말 불티나게 네네. 뭐 인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외국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중국에도 한번 당했었고요. 외국 네네. 투자자 입장은 뭐 베트남도 뭐 베트남 했는데 또 뭐 그리 그렇게 또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인도에 몰려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시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네네네, 인도라는 그렇죠. 나라를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도는 FDI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정 적자가 늘 만성적으로 크고요. 예.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늘 만성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쌍둥이 적자 국가인데
미국처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 네. 이런 쌍둥이 적자 하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FDI이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FDI에 늘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인도 주요 경제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를 기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외환 보유고 기록도 점점 이렇게 깨고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인도에 유입되고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은 점점 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건 인도가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성장률로는 뭐 7% 이상의 성장, 뭐 산업별로는 뭐 인도의 뭐 성장 추세도 궁금하고요. 매력이 뭔지도 뭐가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비싼 물건을 만들면 팔리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수입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꽤 높게 매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생산할 때랑 인도 밖에서 생산해서 인도로 수출할 때랑 네. 두 경우의 원가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인도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조업들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도 인도에 대한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 측면에서 큰다는 게 잘 안 와닿아요, 교수님. 그게 좀 한번 좀 뭐 실증이라든가 어떤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여기서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도 뭐 되는 해도 겁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릴라이언스 그룹과 함께 네.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인도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네. 들면 뭐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큰 뭐 그 루이비통 예. 매장이 인도에 이제 곧 들어설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고가 브랜드가 아닐 수 있는데 뭐 투미라든지 네. 그런 유형의 제품들이 요즘에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같은 투미인데 우리에게 파는 것보다 조금 다른 좀 싼 스펙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인도에 없었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인도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뭐 대표적인 예로 2017년, 18년 정도에 젊은 중산층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의료 브랜드는 H&M입니다. 예. 근데 지금 더 이상 H&M이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비싼 브랜드를 찾기 시작하면서 예. 지금은 넥스트 H&M이 되기 위한 여러 브랜드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좀 근원적으로 궁금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가령 중국이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한 싼 인건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들어와서 뭐 했다. 우리 그 전에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 한국인들의 노동력이 성실하기도 하지만 또 손재주도 좋고 뭐 또 이런 매력이 있는데 과연 인도는 무슨 매력이 있을까? 똑똑한가? 아니면 저렴한 노동력일까? 뭐 산업에서도 무슨 산업이 인도가 잘하지? 네네.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초 상식이 제가 부족하죠.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인도 인건비가 무조건 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는 쌀 수가 있지만 네. 다른 물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직률 때문에 인원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들을 다 합치면 예. 인도 인건비가 무조건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두 번째로 인도 노동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인도에서 팔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 예.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수입 관세를 높여놓고 예. 그다음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회사들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외국 기업들이 인도로 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이 가장 네네. 큰 매력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은 큰데 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는데 네네. 관세를 워낙 세게 때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판에서 놀아라. 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관세뿐 아니라 작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랩탑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거를 예. 수입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는 법이 갑자기 개정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수입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인도에 들어와서 제조를 해야지 팔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구도 네. 많고 그다음에 소비 여력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인구가 지금 중국보다 인도가
더 많죠. 많죠. 네네. 추월을 했습니다. 네네. 14억 대인데 앞부분은 네, 맞습니다. 네네. 뒷부분에서 인도가 네네. 또 추월을 했는데 자 이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뭐 앞선 총리, 모다 총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가 곧 네네. 있습니까? 예, 삼선에 맞습니다.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이 정도 해놨다면 또 뭐 연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이제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 그러니까 여당이 BJP거든요. 네. BJP가 무난하게 이제 1위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3선을 할 것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 성장률 때문이고요. 근데 중산층이 많이 이제 부유해진 면들이 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장하는 부를 서로 많이 나눠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늘고 있지만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특히 청년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디 정부가 보여줬던 경제 성장 때문에 예. 아마도 무난하게 3연임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라든가 산업 정책이라든가에도 큰 변화는 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인도 경제에 닥치는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있다면 너무나 지금 최근에 한 네네. 2, 3년간 좋았는데 어떤 점들은 또 위기로 삼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단기적인 리스크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네. 이제 인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호의적이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달리 인도에 대해서 제대로 실익을 챙기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 미국이 인도를 많이 봐준 면이 있는데 그 기조가 달라져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DI가 줄어들게 된다면 네. 그거로서는 인도에서는 좀 큰 위기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보건과 교육이 인도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 교육이요? 네네. 네. 실제로 인도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 최근 20년 사이에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교육의 질은 나아진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평균적으로 낙후되어 버렸거든요. 네.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 보건이랑 교육이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결정짓는 네.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인도의 아주 먼 장래 성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항마로 네네. 인도를 찍었다, 점 찍었다. 네. 그럼 어떻게든 인도를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치장을 좀 해줬으나 네. 근본적으로 좀 보건 교육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뭐 국민들의 노동력이라든가 교육 수준의 개선이 없이 계속 저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을 던진다면 네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언제 정확하게 장기가 언제고 단기가 언제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성장 모멘텀에 올라탔고 네. 그다음에 성장을 계속 하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온다면 결국 그 생산할 수 있는 한계점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예. 인도 경제는 한계가 있으면 이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한계를 넓혀야지 결국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한계를 더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보건과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인도 ETF, 인도 펀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을 1년만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뭐 차트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뭘 잘하지?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말씀하신 대로 외국 자본 들여와서 값싸게 팔게 되니까 뭐 공장 짓고 자국 국민 취직시켜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소비를 하는 이 정도인데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가겠다 앞으로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국내 이제 창업을 위해서 투자가 아니라 지금 인도로 가고 싶은 분들도 네네. 꽤 많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투자 쪽이야 뭐 제치더라도 창업 쪽, 사업 쪽으로 간다면 인도 진출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인도를
인도 사업을 할 때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올해 1, 2월에 인도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고 간략하게 기고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길게 보고 인내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인간관계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사업에서는 관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인도 사업에서는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인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리소스를 끌어당겨 쓰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인도에도 관시가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거기도 정부인가요? 대관? 대관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인도도요? 네. 실제로 BBC인지 이코노미스트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상위 측 브라만들이 인도에서 비즈니스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카스트들이 있는데 네네. 여기 속하지 않은 오히려 더 상위 카스트들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갔다라는 분석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치안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외신들 보면 네네. 좀 참사들, 특히 뭐 성적 문제들 많이 일어나는 데가 또 인도 뭐 버스 네네. 타고 가다가 그랬다라. 그러니까 그게 좀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극히 일부분인 건지 그 치안 쪽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2011년도 델리에서 벌어졌던 네. 사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많이 개선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의 인구 대비 성범죄율을 보면 예.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 성범죄 횟수는 많죠. 예. 그런데 그 뉴스를 구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범죄 비율을 보기보다는 예. 그 어떤 특정 심각한 범죄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을 보통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성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막 아니면 치안이 엉망인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특히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창업하시는 분들 어디를 좀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드디어 인도에도 한류 붐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코로나 기간에 오징어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떴던 한류가 이제서 뷰티나 음식이나 이런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비즈니스는 길게 봐야 된다는 게 예. 중국 같은 경우 아니면 홍콩 같은 경우에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 뭐 몇 달 안에 관련된 상품이 히트를 치지 않습니까? 네네. 인도는 그게 몇 년이 걸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이제 K-뷰티 이런 쪽으로 조금씩 K-뷰티. 네.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식에 대한 관심도 아주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이게 기업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만큼 충분한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이미 꽤 많이 좀 네네.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현대차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네네. 앞으로 성장성도 좀 있을 것 같네요. 뭐 실제로 승용차 부분에 시장 점유율 2위가 현대고요. 예. 그다음에 승용차 부분에서 시장 점유 판매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건 기아 자동차입니다. 예. 지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분야는 사실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잘하고 있겠죠. 그럼 그 다음 타자로는 좀 투자 관점과 연결하면 K-뷰티 정도 좀 유명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건 K-뷰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 정부가 이제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예. 중간에 들어가는 소재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완성업 제조업체 압력을 가해서 예. 그 인도로 유입을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품 업체들에게도 인도 시장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좀 많은 편견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액면으로 나오는 지금 팩트들은 놀랍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경제 성장률과 네. 모든 면에서 바뀌고 있다. 여러분, 인도 경제를 주목하라. 우리 맹윤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